제가 연구하면서 저도 계속 융합적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 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었어요. 아니 선생님도 그런 생각 하나요, 솔직히? 선생님, 이제 조금 더 거시적으로 가겠습니다. 네.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 많이 네, 하잖아요. 네. 이 학과가 정말 잘 맞는 학과인 것 같아요. 왜 중요할까요, 이게? 그 4차 산업혁명은 결국 융복합이 키워드라고 역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게 사실 AI를 연구하는 뭐 구글의 AI 뭐 부서 이런 데도 보면 정말 수많은 그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컴퓨터 사이언스, 전자공학, 뭐 수학과, 뭐 물리과, 뭐 심리학까지 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앞으로는 하나의 나의 혼자만의 힘으로는 무언가를 이룬다기보다는 항상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끼리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일수록 이제 그게 더 협업이 더 중요해요. 중요해진다고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랑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선생님,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삼성전자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구글도 말씀하셨고, 네. 그러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그렇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스타트업도 그렇고? 네. 그 부분, 왜냐면 선생님이 많이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쪽은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만약에 중견기업에서 많이 하는 게 뭐 휴대폰 UX를 개발을 하는 일이다 하면 결국은 프로그래머를 하는 컴퓨터 사이언스 백그라운드의 개발자와 있어야 되겠죠, 네, 당연히. 그 개발자가 만드는 프로그램 위에 어쨌든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디자인.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 그리고 뭐 기획, UX를 기획한 기획자들이 함께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저도 처음 이제 회사에서 UX 기획 디자인을 할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했던 부분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막 기획을 하는 거였었어요. 사실 이게 프로그램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렵고 뭐 거의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UX 기획자들은 보통 제일 좋은 걸 만들어야지, 그렇지. 제일 좋은 기획을 해야지라는 그렇지. 생각에 이제 뭐 욕심이라면 그렇지. 욕심이죠. 뭐 이렇게 기획을 하면 개발자들이 봤을 때는 이건 안 돼. 안, 안 맞는 거야. 안 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음. 이게 사실 이런 융합적인 이런 지식이 없는 디자이너라면 그게 왜 안 되나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대립의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아. 사실 이것들을 다 경험을 하고 나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게 파악을 어느 정도 할 수 그렇지.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훨씬 스무스하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가장 당황해하는 게 검정색 같은 흰색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한답니다. 왜냐면은 그분은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그분은 그분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디자이너의 또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도대체 뭘 만들라는 거야? 프로그래머도 마찬가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보융합학부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대부분 다 거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인드셋이 딱 바뀐 상태에서 진행을 하니까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좋고 네. 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조금 더 부드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 융복합, 협업,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협업. 선생님 학과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학과. 일반적인 학과 학생도 빅데이터 네. 또는 프로그래밍 네.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 일반적인 학과 공대 아니 공대뿐만 아니라 그냥 네. 예를 들면은 MIT 같은 경우는 입학하는 모든 학생한테 인공지능 교육을 한다고 2020년부터 밝혔고요.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우리나라는 서강대학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약 한 5년 전쯤에 프로그래밍 교육을 모든 학생한테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게 이제는 인공지능까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선생님 생각은 프로그래밍을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는 건지 네. 그게 좀 궁금해서. 네, 저는 프로그래밍의 그런 기본 소양은
누구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사실 뭐 이게 적합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쓰고 있는 뭐 엑셀이나 뭐 PPT도 사실 예전에는 다 학습을 통해서 맞아, 맞아, 이루어졌던 맞아. 거였어요. 맞아. 수업이 있었어서 제가 그 수업을 초등학교 때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쓰는구나를 이렇게 학습했던 게 그렇지. 지금은 굉장히 일상생활이 됐듯이 이 AI도 결국은 이런 어느 순간 저희 그냥 일상에 들어오는 그냥 하나의 매개체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지금부터 공부를 해 둔다면 이런 그런 미래 AI가 정말 다가올 미래에 잘 저희가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겠네. 10년 전, 15년 전에는 정말 우리가 그 배웠네 생각해보니까. 네, 근데 어느 틈엔가 이게 보편적인 테크놀로지가 됐고 네, 지금도 우리가 뭐 파이썬이든 뭐든지 간에 어떠한 것을 배우는데 네,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보편적인 하나의 기술로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그것을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은 거기에 디바이드가 생겨서 네. 네. 그런 점에서 네. 그래서 요즘 사실 파이썬은 초등학생들도 다 요즘 그렇더라고요.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를 제가 들을 때마다 정말 이 미래에는 그냥 누구나 사용하는 보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렇죠.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서 잘 되새겨 들어보시고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제가 선생님 한 질문 2개 정도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교수님께서 이와 같은 공부를 하시면서 걱정과 고민과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한 걱정과 고민을 하는 친구들에게 네. 좋은 말씀 하나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네. 이제 우리 MZ 세대 친구들에게 네.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기본 역량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걸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조언 뭐 이런 거. 그 제가 연구하면서 저도 계속 융합적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 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었어요. 아니 선생님도 그런 생각 하나요, 솔직히? 항상 박사 때 박사 주제를 정할 때도 이게 맞는 주제인지 그래요? 정말 이런 고민이 지금도 뭐 연구를 하면서도 이 연구의 길이 맞는 아. 것인지 항상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고민을 그러니까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 때도 뭐 이런 학생들 수업을 들을 때도 이 수업이 내가 듣는 정말 맞는 수업인지 뭐 앞으로 나의 진로가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인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저는 약간 저를 조금 생각해 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좀 고민을 해서 어쨌든 정답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 미래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렇지.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길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 그러니까 외부 환경도 물론 중요한데 그거는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일, 네, 내가 잘할 잘하는 수 일에 있는. 먼저 판단을 네. 하고서 접근을 하면 그래도 네. 실패 확률을 좀 줄일 수 있지 네. 않나. 너무 그리고 좋은 실패를 말씀입니다. 해도 아쉬움이 없는 것 그럼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실패도 아니야 그거는. 그렇죠. 우리가 네. 삶을 살아가는 네. 과정이지 실패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조금 더 넓혀서 네. 우리 MZ 세대 친구들에게 네. 우리 대학생 그다음 뭐 사회 초년생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네. 좋은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같은 맥락인데요. 맥락이요? 사실 맞아. 저도 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한 게 20대 중반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뭐 그냥 이렇게 이게 뭐 좋아 보이네 하면 그걸 한번 해보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친구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게, 맞아. 학생들과 맞아. 상담을 해보면. 맞아. 그래서 내가 누군지,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사실 지도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많이 여기서 많이 합니다. 여기서 많이 많이 합니다. 예. 그게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그 뭡니까 그 국민 총소득의 70%가 다 수출이 네. 무역으로 오는데 영어 글로벌 랭귀지를 하지 않고서 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면 저도 이제 회사에 뭐 대학원 때 보면 뭔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그럼요. 많고 예.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확장이 되는데
영어라는 장벽 때문에 그런 그렇죠. 기회를 못 잡는 맞습니다.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그런 영어 공부를 평소에 그냥 조금씩이라도 그럼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미국, 일본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GDP의 30%가 그 무역이고 70% 정도가 내수예요. 거기 인구가 2억, 1억, 뭐 10몇 억이니까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는 70%가 무역이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똑똑해서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면요. 높은 평가를 받아요. 네. 문제는 언어가 안 되니까 못 나가는 거야. 네. 기회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좁은 땅에서 경쟁이 심해지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좀 더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가는 길, 방향성에다가 디자인도 얹으시고 프로그래밍도 얹으시고 데이터 사이언스를 얹으신다면 그래도 불안감이 조금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선생님 요약이 잘 됐습니까? 네, 너무 훌륭하게 요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김영경 교수님 모시고서 교수님의 연구 분야인 인간공학 그리고 광운대학교 정보융합학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각 전공 분야에 있어서 데이터와 프로그래밍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너무 고맙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교수님. 네. 대학원 얘기할 거 혹시 있으세요? 네. 대학원? 저희 대학원이 제가 앞에서 놓쳤네요. 인공지능 응용학과가 작년에 신설이 되어서 이제 인공지능 응용학과로 학생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연구하는 분야는 똑같아요. 정보융합학부와 똑같아서 데이터 사이언스 쪽을 하는 그런 친구들 그리고 이제 비주얼 테크놀로지 쪽을 하는 친구들 이렇게 연구 두 트랙으로 이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꼭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잘해야 돼요? 이게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잘하면 좋지만 잘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학원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자 하는지 그렇죠. 그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타전공자는 어떻습니까? 타전공자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전공이셔도 얼마든지 말씀드린 융복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오히려 타전공자들이 굉장히 좋을 수 있어. 웰컴이라고 저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네, 얼마든지 많이 지원해 주시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금 기회도 많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월급도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쪽 분야는 앞으로 취업이요 정말 잘 되니까요. 여러분한테 잘 맞는다면은 꼭 관심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너때말은요 광운대학교 정보융합학부 김형경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